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되었는데요. 사실 체감하는 건 아직도 여름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의 날씨는 어떠한가요? 아직도 핫한 이 가을 9월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김현민 씨가 지은 책인데요.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김현민님은 다 잘한대요. 공부도 잘했고 언제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친척이나 다른 어른들, 친구 부모님들이 김현민님의 부모님을 부러워했다고 해요. 다 잘하는데 연애만 못하는 남자의 아주 솔직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프롤로그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사랑은 15살 때였다. 같은 반에 있었던 자그마한 체구의 단발머리를 한 소녀였다. 어느 겨울날 창밖에서 비쳐드는 햇살에 너의 갈색 머리가 반짝였고 그 순간 예쁘다고 느꼈다. 좋아했다. 네가 나에게 한번 웃어준 것만으로도, 먼저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고, 너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면 나도 괜스레 울적해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는 날 좋아하지 않았다. 바구니에 든 큰 빼빼로도 선물해봤고 편지도 써봤고 그 밖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건 삶이 내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나는 공부를 잘했다. 반에서 늘 1등만 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봤다 하면 다 100점을 맞은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에서 3등을 벗어난 적은 거의 없었다. 5등 밖은 아예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나는 시험이 끝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몇 번 문제의 정답이 뭐였냐는 질문을 받는 학생 중에 하나였다. 어릴 적에 나를 기억하고 있을 동창들을 찾아가 김현민은 어떤 아이였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래서 늘 인정받았다. 선생님들은 나를 기특해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으며 친척 어른들이나 친구네 엄마들은 우리 부모님을 부러워했다. 물론 매일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형이 내가 레고 블록을 만든 성을 부쉈을 때,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는데 나만 계속 술래에 걸렸을 때 나는 슬펐다. 하지만 적어도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가치 있는 인간이었다. 성공할 거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였다. 여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 삶에는 아무런 질문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게 무너졌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은 나를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니 너는 가치 있는 인간인 나를 사랑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칭찬, 교실 뒤편에 붙어있는 순위표, 학원 전단지에 실린 내 이름, 내가 그동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배워왔던 것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철저히 무가치했다. 친구들은 말했다. 세상에 여자가 걔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훨씬 예쁘고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어른들은 말했다.
학창 시절에 연애질이나 하는 놈들은 인생 포기한 거라고. 분명히 어른이 되어서 후회할 거라고. 그들이 무시하던 공부만 할 줄 아는 샌님들 밑에서 평생 머리를 조아리며 살게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다. 세상에 여자가 많으면 뭐하나. 내가 원하는 건 너뿐인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쭉쭉 빵빵한 여자 만나면 뭐하나. 그 여자들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조건을 보고 온 걸 텐데. 내가 가진 걸 잃거나 나중에 더 돈 많은, 더 잘 나가는 남자 만나면 언제라도 날 버리고 떠날 텐데. 드라마를 보면 꼭 가난한 주인공은 배려와 사랑으로 여자를 지켜주려 하고, 속물적인 악당은 돈과 권력으로 여자를 소유하려 하고, 뜻대로 안 되면 해치려고까지 들던데, 나한테 그 악당처럼 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지금 당장 네가 내 곁에 있길 원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주변의 칭찬과 인정, 어른들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 따위야 아무래도 좋은데.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술. 만난 지 200일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밤, 너에게 전화가 왔다. 술에 취해 어눌해진 목소리였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몇 동 몇 호인지 못 찾겠다고 했다. 꼬부라진 발음으로 계속 횡설수설했다. 그러다 집에 도착했다며 잘 자라고 하고 끊어버렸다. 실망스러웠다. 술을 마셨다는 자체 때문은 아니었다. 네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상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너를 믿었고 너는 단 한 번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실망스러웠던 건 삶을 대하는 너의 태도였다. 술을 마셨다고? 소주가 한 병에 600kcal라던데 그걸 빼려면 운동장을 20바퀴는 돌아야 할 텐데 안주까지 먹었으면 몇 킬로칼로리야? 지금 시간은 또 몇 시인데 밤 12시까지 마셨다고? 집에 와서 책 읽고 운동 다녀와서 글쓰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나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잠 줄여가면서 아침에 운동을 가는데 너는 1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렇게 허비한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질 너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야? 너에게는 하고 싶은 걸 참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할, 술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끊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대신 책을 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만인 거야? 더 건강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날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까지 너와의 결혼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헤어졌다. 그런데 정말일까? 내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어질 땐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 결혼식 때 주례를 서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준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무조건 잘 될 거라며 밑도 끝도 없는 긍정론을 주입하는 건 좋은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투덜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패배감과 냉소에 젖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때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한다. 라이트 형제가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면, 에디슨이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었다면, 비행기나 전화기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거다. 그러면 왜 우리는 누군가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 칭찬하고, 다른 누군가는 현실적인 대안 없이 행복 회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사람이라 비판할까? 결국 내 마음에 달린 문제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정이 떨어지면 이면에 있는 단점이 보이는 것뿐이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한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삶을 갈아 넣어서 이루고 싶은 이상이나 꿈이 없는 사람이었다. 성실한 직원이자 착한 아내. 아이를 하나 정도 키우고 가끔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 네가 이루고 싶은 건 겨우 그게 다였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해가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주말에 늦잠 자고 싶은 걸 참아가며 아침 운동을 가고 책을 읽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 모습에 실망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랑했던 건 역시 너의 그런 모습이었다. 200일이 조금 넘게 만나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 매일 웃을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했다. 너는 내가 배려심이 깊고 말을 예쁘게 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물론 착하고 순수하며 진실된 사람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걸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툰 점이 더 많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연애도 잘하지 못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6명의 여자와 사귀었지만 평균 교제 기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런 내가 너와 200일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사귈 수 있었던 건 너에게 꿈과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겐 꿈이 있다. 세상을 놀라게 할 글을 쓰겠다는 꿈. 그걸 위해 내 인생을 기꺼이 갈아넣겠다는 꿈. 하지만 그동안 내가 만나온 여자들은 그걸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녀들에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나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도 바쁜 와중에 글을 쓰겠다며 돈도 안 되는 뜬구름이나 잡고 있는 남자를 애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에게 꿈이 없었기에 내 꿈이 곧 너의 꿈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허황된 꿈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 결국 변한 건 네가 아니다. 나다. 200일 전이나 지금이나 너는 꿈이 없었다. 그런 너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졌을 뿐이다. 나를 주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되길 자처했던 너에 대한 고마움이 너는 욕심도 없어? 이렇게 평생 조연으로 살다 갈 거야? 하는 오만함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럼 왜 헤어진 걸까? 네가 문제였던 걸까?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너의 모습에 실망해서 내 마음이 떠나간 걸까? 아니면 일찌감치 떠나버린 내 마음을 변명하기 위해 나는 그럴싸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던 걸까? 어쩌면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